안녕하세요. 부모의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계속 안타까운 군 관련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심스럽게 군 관련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내용은 공군 여군 중사의 선임인 모 군인이 여군 중사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의 선임자 2명, 피해자의 선임자이기도 하겠죠. 2명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회의와 협박 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벌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해를 한 군인들은 어떤 제명으로 입건이 됐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강제추행 치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에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고 그 추행의 결과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군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치상이라는 거는 상해에 이르른 걸 치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망에 이르렀는데 치상으로 했는지. 예를 들면 강제추행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높은 데서 피하려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우울증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강제추행 치상이 이르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으로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조사가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좀 부족해서 치사로는 입건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이라는 거를 시청하시는 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강제추행이라고 하죠?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떤 일체의 어떤 행동 그런 거를 이제 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해서 했는데 기본 강제추행과는 죄질 면에서는 많이 다르죠. 결과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죠. 죄질 양형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양형 요소이게. 그래서 지금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들은 다 구속이 돼 있죠. 네네. 원래 추행을 했던 가해자도 최근에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했던 그분들도 구속이 돼 구속이 있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하급자의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급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군법무관으로 재직돼 있을 때 군법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군법 교육을 모든 부대에 다니면서 군법 교육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위기감, 그다음 경각심,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는. 그래서 군에서는 또 성고충 상담관, 그다음에 양성편들센터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희롱이나 성적 추행을 당했을 때 바로 상급자에게 노라고 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고충 상담관이나 양성평등센터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또 제도화가 돼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결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고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외에 특이한 또 사건이 있는데 후속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여중사의 국선 변호인이 이제 유족 측에 의해서 직무유기하고 형법법으로 고소를 당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시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선임된 이후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고 제대로 된 국선 변호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상, 용모와 관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됐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마 성폭법 위반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하고 성폭법 위반의 법정형이 어떻게 되죠?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자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성폭법 벌칙 제50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거의 없죠, 여태까지. 과거에 저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국선 변호사가 고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이 워낙 중하다 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한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네.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정해진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 의무를 해야지만 직무유기가 네. 성립이 되는데 네. 다만 외형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를 하긴 했는데 그 업무를 대충 했다 내지는 태만히 했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판례의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어떤 정해진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에 반해서 그 의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그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죠. 알고 내가 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국선 변호사가 피해 요군 아니면 가해자를 위해서 내가 알고 악의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은 잘 몰랐거나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사건화가 이제 크다 보고 고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피해자로 아마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직무유기죄 자체는 잘 인정이 되는 범죄는 아니에요. 직무 태만에 가까워 보이고 직무유기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폭법 위반 관련해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담당했던 사람들 이런 공무원들이 수사와 관계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했을 때는 처벌한다라는 벌칙 조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유포된 정황이 있는지가 아마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군 내부의 어떤 폐쇄적인 특성 그다음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군 내부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공군 용사 사망 사건을 보고 이런 내용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군 내부 시스템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군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선임을 하셔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조력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군 여군 사망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병철 변호사였습니다.